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14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인터파크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 만들어졌던 자리에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결국에는 좀 털린 격이 됐죠. 다시 갭상승을 시켜서 이 상한가 종가 자리를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본 거고요. 물론 뭐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또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일부 물량 좀 손절했습니다. 시가 자리를 또 이탈을 시키네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한테 좀 아픔을 주는 종목이 되네요, 이 종목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반등을 이용해서 전량 손절했습니다. 일단은 좀 손절이 나갔고요. 차후에 또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매수를 좀 했는데요. 일부 물량만 체결이 되고 지금 일부 물량이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에서 또 아픔을 당했죠. 여기서 제 종가, 상한가 종가 자리 돌파 이후에 아래쪽으로 또 흔드는 구간에서 손절을 좀 했고요. 다시 이제 이 자리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좀 따라 붙으려고 했는데 이게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 물량은 체결을 안 시켜주고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수익을 좀 챙겨봤습니다. 예, 그냥 강하게 상승을 하네요. 자, 일단 요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VI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VI는 무난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VI는 뭐 가볍게 좀 들어갔죠. 자, VI 이후에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갭을 좀 띄워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살짝 좀 갭이 떴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한 7% 수익권에서 또 수익 챙겼습니다. 자, 아까 아래쪽에서 전체 물량 좀 체결이 안 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절반 물량만 좀 체결이 되면서 어쨌든 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하고 있고요. 자, 저는 한 70% 이상 물량은 좀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20%는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20% 상승 구간에 또 일부 물량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자, 그렇죠. 체결되었습니다. 자, 20% 현재 이제 찍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이 종목의 매수 주체가 얼마나 끌어올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20%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할도리는 했다라고 봅니다. 자, 25% 정도 구간에다가 또 일부 물량 걸어봐 두도록 매도 하겠습니다.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아래쪽으로 조정 구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욕심입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제가 걸어놨던 자리까지 상승이 나와서 이게 매도가 나가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제가 다른 거 좀 돌려보느라고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여기 매도가 나갔네요. 매도가 나갔고, 자, 제가 25% 정도 욕심 구간이라 그랬는데 8,630원까지 상승이 이상 나왔죠. 그 이상 나왔죠. 제가 8,630원에 걸어놨는데 체결이 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일봉상으로는 너무 높은 구간이라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매각 이슈나 뭐 M&A 이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네, 인터파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효성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효성 일부 물량 체결이 됐고요.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량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효성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자, 이 자리에서 빠르게 좀 돌파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살짝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안전하게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겨 보고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내려서 수익을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효성 일부 물량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아까 이 자리에서 바로 좀 돌파가 나왔다면은 오늘 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을 자리였는데 조금 횡보하는 걸로 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살짝 돌파를 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뭐 횡보하다가 종가를 마감하든 그런 모양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원체 이제 무거운 대형주다 보니까. 자, 요것도 매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효성이 한 방에 상승이 나오면서 전량 체결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자리 비웠는데 곳에 또 상승이 나왔네요. 자, 처음에 매도 걸어놨던 자리까지 결국에는 상승이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좀 주춤거리길래 내려서 수익 실현을 했더니 결국에는 거기까지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자, 효성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일부 종목도 매매 대응을 해봤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인터파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대단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좀 굳히고 오늘 2차 파동으로 이렇게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는 게 맞는 모양이었어요.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고 갭을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아랫골이 뭐 흔드는 구간이 발생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보통 일반적인 그림인데 어제 좀 흔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물량들을 좀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 개인들의 베팅 물량을 좀 흔들면서 좀 털어내는 수익을 쉽게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죠. 자, 어제 이 자리에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아마 상따했던 개인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는 뭐 여기서 일부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상따해서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수수료 손절 정도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거 홀딩하고 있다가 이런 데서 손절하고 이런 데서 손절해서 크게 손실 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결국 오늘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우고 4.6%의 갭을 띄운 이후에 어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자리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장중에. 자, 이 자리를 자, 요렇게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던 겁니다. 자, 매수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또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될 자리에서 또 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손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력이 흔들 때는 흔들려 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야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홀딩을 하면은 꼭 그런 타이밍에는 이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등 주는 척 하다가 아래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은 손실이 엄청 커지거든요. 눈덩이처럼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정한 자리에서 나는 손절을 하겠다. 다 있잖아요. 이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이 이런 자기의 어떤 손절 개인 원칙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자리, 뭐 시가 자리, 이런 꼬리 자리 나는 손절을 하겠다. 그러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 됩니다. 뭐 이런 자리 다시 돌파할 때 제가 오늘 매매 대응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고집 부리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하락을 맞으면요, 멘탈이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거 한두 번 맞으면은 단기 매매 할 때 이게 조금만 상승 나오잖아요. 그러면 길게 홀딩을 못하고 짧은 수익으로 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매매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없고 손실은 키우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저는 손절을 했지만 바로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쫓아붙었죠. 왜냐하면은 일봉상 52주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면 상승이 잘 나올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돌파 이후에 돌파봉의 조정 구간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바로 이제 쫓아붙었어요. 쫓아붙어서 일부 물량이 체결이 되고 일부 물량이 좀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라도 제가 좀 높게라도 샀어야 되는데 조금 아래다가 제가 매수되기로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체결이 안 되면서
절반 물량만 좀 체결이 된 채로 상승이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수익 구간 발생을 할 때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절반 물량 또 VI 구간에서 7% 정도죠. 7%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절반 챙겼고요. VI 이후에 20% 찍는 구간에서 또 일부 수익 챙겼고요. 그리고 욕심을 좀 부린다면서 25% 구간에다가 제가 매도 걸어놨는데 그게 또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부 물량 체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손절 나간 물량을 다 커버를 하고도 수익을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인터파크 매매는 이렇게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효성 매매를 했죠. 자, 효성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제가 소형주, 이 코스닥 테마주뿐만이 아니고 이런 대형주 단타 매매도 굉장히 수익을 잘 냅니다. 자, 어제는 LNF와 네이버에서 또 수익을 냈었죠. 자, 효성도 오늘 장중에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면서 또 조정 구간에서 잘 매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매수가 돼서 저는 여기를 이 자리에서 좀 빠르게 돌파를 하면 제가 이제 매도 분할로 걸어놓은 자리에다가 요런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다 체결이 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로 빠지면서 좀 횡보를 했죠. 그래서 일부 물량을 아래로 내려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요, 안전하게. 일부 물량은 상승 나올 때 매도가 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후로도 뭐 엄청 상승이 나왔죠. 이 대형주가 여기 고점 자리에서부터만 보더라도 추가로 거의 5%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저는 뭐 만족하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에서 3%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효성 매매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 외에 제가 한두 종목 정도 더 매매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큰 의미 있었던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잘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고요. 자, 인터파크는 제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마이너스 부분을 다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또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도 뭐 거의 약수익으로 그냥 마감이 됐고요. 에코마케팅, 한샘 매매를 했는데 한샘은 매매한 자리에서 크게 이제 변동성을 주질 않아서 그냥 수수료 포함한 플러스권에서 이제 매도가 되면서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에코마케팅이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됐는데요. 이 종목 잠깐만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왜 아쉬운 종목이냐면 장중에 이제 요런 자리 돌파할 때 제가 매수 대응을 했거든요. 돌파해서 살짝 조정 줄 때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를 했는데 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터파크하고 효성을 좀 대응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종목까지 좀 신경 쓰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본전가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이게 한호가 아래에다 매도를 해서 수수료 정도 마이너스가 난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7%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는데 수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마무리했고요. 바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인터파크는 이제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아래권에서부터 보면은 2,000원대의 주가가 현재 뭐 거의 9,000원에 와 있으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3차 파동을 훨씬 이제 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다. 자, 매각 이슈로 충분히 이제 상승이 나올 만큼 나왔죠. 어제 20%가 넘게 상승이 나오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갭이 한 차례 뜬다면 충분히 이제 시세를 좀 뿜어줄 만큼 뿜어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심해야 될 자리로 좀 보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DGI 좀 보도록 할게요. 자, DGI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이 종목은 이제 1차 파동 이후에 횡보하다가 2차 파동 구간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하죠. 100억대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일봉상 거래 대금이 너무 빈약합니다. 분봉상의 움직임도 너무 좀 급하죠. 상한가에는 강력하게 굳혔는데 일봉상의 거래 대금이라든가 분봉상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로 움직였고요. 이 대표이사가
해주 최씨 이 종친이라는 이슈로 움직였습니다. 자, 파동상으로도 뭐 한 3차 파동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데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의 연장 파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차 파동으로 보더라도 뭐 3차 파동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구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2차 파동 구간인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제 기준에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움직임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샘이 오늘 시가갭을 17%를 띄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어제 인터파크에 이어서 또 매각 이슈가 발발을 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 이슈로 오늘 갭을 띄웠다가 장중에는 아래쪽으로 쭉 빠졌거든요. 자, 요거 시가갭 매매 대응을 해볼 만도 했던 종목인데 자, 요런 자리까지 오진 않았죠. 그런데 요런 꼬리 자리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또 기가 막히게 체결이 되고 수익을 줬었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갭이 너무 높게 떠서 저라면은 대응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더니 결국에는 이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자, 시간의 거래에서 살짝 플러스로 마감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체 무거운 종목이라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6천억 가까이 터졌죠. 대단한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뭐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5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21선을 탈환을 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제 쌍바닥 만드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모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예상하는 부분에 좀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코스닥 시장은 고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만 조금 편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 고점 자리를 아마 터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고점 자리 부근에 온다면 바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확진자가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과 유럽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강한 돌파가 일어나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수치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좀 시장에 부각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좀 시장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점 자리를 돌파하기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감과 아직까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고점 부근에 지수가 좀 도달을 한다면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